원래 어제 바로 엔비디아 어닝 분석을 올리려고 했는데 스페이스X가 S1 신청서를 내는 바람에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습니다. 매출 예상치였던 785억 달러를 비트한 816억 달러를 내줬고요. EPS도 마찬가지로 예상치였던 1.75달러를 크게 비트해서 1.85달러 내줬습니다. 이미 시총 1위인 엔비디아, 저는 지금으로부터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한화 1,100원 시절 때부터 엔비디아를 모아서 지금 10배가 넘게 수익이 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2배가 더 올라서 제 수익이 20배까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제일 중요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숫자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실적을 내주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하지만 어제 실적에서 진짜 중요했던 것은 이런 표면적인 숫자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젠슨이 어닝콜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신호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실적 보고 세그멘트가 통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 게이밍, 또 프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랑 오토모티브 등등 잘게 쪼개져 있었지만 이번 분기는 데이터 센터를 2개로 크게 나누고 나머지 게이밍이나 프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에지 컴퓨팅으로 분리해줬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나뉜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하이퍼스케일 그리고 ACI로 나뉘어졌죠. 하이퍼스케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메이저 하이퍼스케일러를 의미하는 것이고 ACI는 AI 클라우드와 산업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각각 380억 그리고 370억 정도가 나와서 총합 75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잡힌 것인데요. 단순히 회계 정리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신호라고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만 보지 말고 ACI, 이 두 번째 카테고리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네오클라우드 강자인 코어웨이브, 또 스페이스X 같은 곳과 각국 정부 주도 AI 인프라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전분기 대비 성장하는 속도를 보시면 ACI의 부문의 이 분기별 성장률이 하이퍼스케일의 2.5배 속도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가속화되면 머지않아서 ACI가 하이퍼스케일을 통째로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젠슨 왕의 코멘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지난 1, 2년간 시장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 둔화 우려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곳에서 캐펙스를 줄이면 엔비디아가 끝난다라는 게 베어 케이스의 핵심 주장이었죠. 근데 이번 세그멘테이션 변경에선 사실상 하이퍼스케일러 다음에 두 번째 성장 엔진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CPU죠. 지금 에이전틱 AI의 성장으로 CPU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AMD 그리고 인텔까지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도체 시장을 보는 시각은 이랬죠. 엔비디아는 GPU 회사고 CPU 시장은 인텔과 AMD의 영역,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선 젠슨이 이 CPU 진입까지 선언했습니다. CPU 시장으로 2천억 달러치의 새로운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의 GPU만을 주목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시스템의 각 세대 네이밍을 보시면 각 세대를 대표하는 GPU 앞에 각자 네이밍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하퍼 세대, 그레이스 블랙웨어 세대,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오는 베라 루빈 세대가 있습니다. 이 앞에 그레이스와 베라가 엔비디아의 CPU 라인업이죠. 즉 이번에 CPU 시장이 제대로 주목을 받으면서 엔비디아도 이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 CPU 시장도 통째로 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GTC에서 젠슨은 블랙웰과 루빈에 대한 이 2027년까지의 매출 가시성에 대해서 1조 달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CPU 템까지 2천억 달러가 추가로 얹혀진다는 것이죠. 젠슨이 CPU 시장을 보는 비전은 어마어마합니다. 에이전트 AI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각 에이전트가 각자의 PC를 갖고 있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고 젠슨은 이것을 10억 개의 에이전트 수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에이전트를 필요로 하는 이 인간 사용자가 10억 명이라면 각각에 대한 AI 에이전트가 적어도 한 개씩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이전트 각각이 CPU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게 젠슨이 이야기하는 CPU의 진짜 시장입니다. 이건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현재 주목받고 있는 AMD, 인텔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누구나 엔비디아가 중요한 플레이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시장 그 자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언론에선 그냥 놓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번 엔비디아의 탱큐에선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약정 의무이죠. 지금 엔비디아는 제조 공급 의무가 1,190억 달러, 그리고 단연 클라우드 계약 이행 의무가 300억 달러치가 잡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제조사와 클라우드 파트너들에게 줘야 되는 돈이 1,490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중 950억 달러가 올해 결제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약정이 잡혀 있으면 기업은 망하기 일보 직전일 겁니다. 부채 폭탄이 터진다는 건데, 그런데 엔비디아의 분기별 프리 캐시 플로우, 즉 쓸 거 다 쓰고 남는 현금을 보신다면 490억 달러가 찍혀있죠. 연간으로 환산하면 2천억 달러 규모이고요. 1,490억 달러 정도는 1년 안에 충분히 갚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어마어마한 약정 규모는 사실상 위험이 없는 선주문이고, 이건 결국 엔비디아가 고객들에게 시스템을 판매함으로써 TSMC, SK하이닉스, 삼성, 또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 선주문을 박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선주문, 선결제 덕분에 TSMC가 안심하고 코어스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것이고, 하이닉스가 HBM 라인을 증설하고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자금 회전축인 상황인 것이죠. 이번 실적 엔비디아는 자사주 매입에 더해서 배당까지 크게 늘렸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배당금을 올렸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엔비디아가 향후 5에서 10년간의 잉여 현금 흐름에 있어서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배당금을 10% 늘리는 데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죠. 당연합니다. 한번 올리면 다시 못 내리기 때문인데요. 근데 엔비디아가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25배 올린 것이죠. 배당금을 한 주당 0.01달러에서 0.25달러로 크게 올렸습니다. 길게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미래 5에서 10년 동안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